네, 앞서서 JM 스머커즈의 이모저모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미국장에 JM 스머커즈가 있다면 한국장에 비교할 만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M 스머커즈의 매력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구해볼 텐데요. 하창환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 펫푸드주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한국 종목 가운데 오늘 장에서 지켜보면 좋을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OSP를 선정을 하긴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앞서 소개해 주신 종목이 되게 다양한 맞습니다. 쪽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커피로 가자니 좀 애매하고 네. 또 빵 쪽으로 가자니 또 애매하고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도 유망하다라고 생각한 펫푸드 쪽으로 조금 선정을 했고요. 저도 이제 반려견 두 아이를 네.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사실 진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 사료값 그리고 패드값, 병원. 네, 병원, 네. 네, 정기 검사 받아야 돼. 또 보험 안 되잖아요. 또 네.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개팔자가 상팔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아니 엄청 막 챙겨줘야 되고 뭐 특별 간식도 줘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해외에서 점유율이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항상 그쪽만 좋으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도 충분히 조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유기농 펫푸드 제조기업에서는 이제 선두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또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한국 친환경 유기농 인증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증을 확보를 하면서 굉장히 좀 기술력이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ODM 쪽에서는 1위고 이제 뭐 풀무원이라든지 좀 큰 회사들과의 이런 협력을 하고 있고 협력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려 문화가 생긴 지가 좀 되기는 했지만 네. 앞으로 점점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과거에 한 10년 전만 보더라도 펫푸드를 살 수 있는 뭐 매장이나 이런 것들 정말 없었는데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되게 많이 있고 또 우리 사람 미용실만큼 애견 미용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뭐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자체 브랜드로 이제 ODM 쪽으로 많이 하고 있었던 게 이제 자체 이 물품을 팔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비중 자체가 뭐 10에서 15% 정도 수준인데 이걸 50%까지 좀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 부분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진율 쪽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바우와우 코리아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채널도 좀 간소화가 됐고 기존에 유통을 하고 있었던 이 사업권들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바우와우 코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동남아나 대만 쪽엔 이미 잘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확대 능력이 좀 나타날 수 있고 또 이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생산 능력 자체가 약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이제 작년에 전쟁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하면서 사료값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판가가 인상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한 번 올라간 가격은 떨어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어서 실적 쪽에 따른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모회사 우진비엔지와 항상 뭐 여러 가지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슈팅이 나오는 종목인데 반려동물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을 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좀 기대감들이 확대가 될 수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보호해서 물량이 풀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펫푸드 ODM 시장 국내 점유율 1위 OSP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가격은 최근에 올라온 이후에 박스권 상태로 한 2달 반 정도 좀 지나가고 있는데 뭐 해당 부분에서 하단 라인만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물량 모아서 이제 또 상승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6,500원 라인부터 6,800원까지 이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에서 매수를 1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해당 라인에서의 매집이 끝난 이후에 우상향 기조가 나온다면은 뭐 1차적으로는 8,500원, 2차로는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방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1차, 2차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8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해당 가격대가 최저점을 찍기 전에 좀 횡보를 하면서 버텼었던 라인이고,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때 가격 조정 이후에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력이 나왔던 초반 부분이어서 해당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시장은 국내에서도 어쨌든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지켜보셔도 괜찮은 종목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성장성이 큰 만큼 저희 1차적인 목표가는 8,500원, 2차 목표가 10,000원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장 국내 공약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간과 특징주입니다. 네, RF세미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 가능한 공장이 있는 진평전자의 경영권 이전된다는 소식에 급등세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 15% 상승,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 나온 슈프리마 아이디 정규장에서 10%대 강한 탄력, 시간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한 시세 받았습니다. 자동차 내장재 공급하는 현대공업, 또 브레이크 패딩 라이닝 제조사인 KB오토시스, 차체 보강 패널류 공급사인 아진산업도 정규장 급등세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강했습니다.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오늘장에서 어느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현대공업을 좀 선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 거래일부터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현대기아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뭐 수출 데이터가 워낙 긍정적으로 나왔고, 뭐 내수와 이제 해외 부분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들이 다 나왔고, 특히나 내수보다는 해외에서 2배 이상의 좀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좋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밑에 있는 이런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죠. 사실 한 3, 4거래일 전부터 이슈가 발생한 이후에 좀 주가의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대차 미국 전기차 시트 공급 업체죠. 현대 트랜시스에 6년 동안 약 7,500만 달러 고부가 시트 부품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제품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회사인데 주력적으로 이렇게 이 분기 보고서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현대자동차에 정말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 조금 더 기대감이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좀 미국 진출을 조금 계획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계약을 레퍼런스 삼아서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조지아 쪽에 이제 공장을 조금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24년부터 신규 공장에 대해서 양산을 할 예정인데, 또 이제 그 현대차와 굉장히 좀 인접한 거리에 있어서 부품 조달에 좀 양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조지아 법인을 통해서 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생산 능력 자체가 연간 30만 대이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공장에 대한 가동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계약권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아이오닉 5와 7의 암레스트, 뭐 헤드레스트, 레그레스트 뭐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부품을 공급하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슈화가 되면서 주가에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매수 매도는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만약에 좀 눌림이 나온다면 8,500원 라인부터 8,900원까지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이 참 만원대 부분을 뚫어내지를 잘 못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원대부터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나오면서 급변동이 좀 자주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일단 1차로 만원을 목표로 만약 시초에 따라가시더라도 만원 정도가 되시면 일단은 익절을 조금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11,000원대 이상으로 빠르게 좀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 해당 부분에서 이제 과거의 전력상 항상 좀 많은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가격 밴드에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7,700원을 대응 라인으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가격대를 말씀드린 게 이제 슈퍼 매물대를 뚫어준 상황이고, 이전에 거래량 동반해서 이 매물벽을 한번 1차적으로 소화했었던
있었던 가격 라인 초반 부분이어서 이 가격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매수가 8,500원, 8,9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그간 강한 저항이 포착됐던 10,000원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연간 완제액의 수출 수출 목표 조기 달성한 한국항공우주 외국인 24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꿈틀대는 K-팝 관련주 하이브를 외국인 6일 연속, 큐브엔터는 5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레이저 등 광학 의료기기 사업 영위하고 있는 루트로닉, 그리고 현대차도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최근 네옴시티 모니터링 사업 따내면서 관심받고 있는 한미글로벌 기관이 10일 거래일 연속 담았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업체죠. 뷰노 어제장에서 10% 급등했는데요. 기관 7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6일 연속 순매수했고요. 경영권 매각 추진 중인 임플란트 기업 디오 기관 나흘째 사들였습니다. 미국 내 폴리실리콘 수요 증가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OCI도 기관 순매수 특징주에 이름 올렸습니다. 네, 본부장님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오늘장에서 어느 종목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큐브엔터를 좀 선정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 한 달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 두세 번 소개를 드렸고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 또 목표가도 도달했는데 좀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국 내 공연이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최대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큐브엔터에 오퍼를 하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좀 돌았다, 뉴스화도 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멤버 여자아이들이죠. 대표적인 그룹인데 여자아이들의 우기라는 멤버가 웨이보 구독자 수도 거의 엄청나죠. 네. 736만 명 정도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 소속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환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매력적으로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당국에서 3월 20일부터 외국 상업 공연의 신청 접수 허가를 재개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딱 그 시점부터 주가가 좀 강력하게 슈팅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고 중국 지역이 열리게 되면 엔터뿐만 아니라 컨텐츠, 게임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기대감이 생성이 될 수 있어서 만약에 엔터주들에서 중국에 조금 더 포커스된 기업들이 더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된다고 한다면 컨텐츠나 이런 게임 쪽으로도 사고의 영역을 확대를 해서 좀 영역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여자아이들의 또 월드 투어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톰보이를 시작으로 톰보이 때는 사실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는데 그 위에 나왔던 누드라든지 기타 이 노래들이 굉장한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원이라든지 음반 이런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또 큐브엔터가 얘기가 나오면 그럼 여자아이들을 제외한 또 독보적인 기업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2개의 이제 보이그룹과 걸그룹 한 팀씩 또 공개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사실 또 추가적인 라인업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폭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기타 엔터사 이제 4대장들이죠. 그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 부분 좀 경쟁력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엔터사 쪽에서는 또 후발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긍정적인 모멘텀들의 최대 수혜주 될 수 있는 큐브엔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최근에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네. 요 조정이 나왔었던 가격대인 23,500원부터 전일 종가인 25,000원까지 분할로 좀 1차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8,000원인데 사실 저는 전고점 뚫고 3만 원대 이상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1차 28,000원, 2차 33,000원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1,000원인데 사실 해당 가격대까지 만약에 강하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2차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23,500원에서 전일 종가였던 2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8,000원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3만 원대까지 터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말씀도 더불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꼽아주시죠. 네, 뷰노를 좀 선정을 네. 했습니다. 사실 이제 루닛이나 뷰노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AI 의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주가의 우상향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 흐름들이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거래일째 들어오고 있고 해당 종목도 뭐 한 달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특히나 사모펀드에서의 좀 강력한 매수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쪽에서의 고점 부분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추가적인 수익률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엑스레이라든지 CT 등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주력 사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예후와 예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챗 GTP가 열풍이 들게 되면서 이런 AI 의료가 AI까지 조금 이제 같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력으로는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죠. 해당 부분이 좀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죠. 20년에 이제 뭐 국내 혁신 의료기기 선정을 했었고 21년 6월부터 식약처 승인이 되면서 본격적인 수출 기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작년에는 하나의 분기가 거의 뭐 1년 매출의 75% 정도의 수익성을 좀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타 기대감들도 좀 커지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이런 개선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200%가 넘는 상승력이 나왔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에서는 적자폭을 빠르게 좀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단발적인 이슈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가시화에 따른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다로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회복세 가시화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뷰노의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해당 종목은 21선 깨지지 않고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8,200원 라인부터 18,800원까지 상승 안에서의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1선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전 고점 대비했을 때 10% 이상의 상방 일단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5,900원 인데 이 해당 종목은 21선을 거의 깨지 않고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21선이 좀 깨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약간은 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해당 라인을 좀 중요한 가격 라인으로 선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8,200원에서 18,800원 제시가 되었고요. 목표가는 22,000원입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1선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고요. 21선 좀 중요하게 잘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 중심으로 전날 시장 흐름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예리한 분석으로 시장 맥을 또 짚어주신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